is the voice of an imperial past, the sound of horses and the strong walk of men. Do you feel me? This is your cultural thrill. The symbol of a powerful land. Can you see me? 오늘도 이 차례에서 보시다시피 문장의 틀을 활용해 가지고 연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요. 강의 교재 63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드디어 초월 시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62페이지부터가 아니라 63페이지부터 먼저 보시고 6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 그동안 시제를 전체적으로 하면서도 제가 이 초월 시제를 오늘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뺐는데요. 이 초월 시제를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 초월 시제는요, 초월 시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말 그대로 초월이다 보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또 미래도 아니지만은 이 특별히 초월 시제 형태를 많이 쓰는 것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불변의 그런 사실들,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초월 시제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적인 그 반복. 나는 8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저녁 6시면은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10시면은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그 일상에 반복되는 습관을 얘기할 때 초월 시제를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유할 때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좀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좀 뭐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앉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모든 청유형 형태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초월 시제를 제일 많이 씁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이어로 형태를 써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초월 시제가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반복되는 습관, 두 번째는 불변의 사실들. 불변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초월 시제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유 형태를 쓰는데 오늘 이제 이 보시면은 63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자, 어근, 동사의 막이나 맥을 띤 어근 형태에다가 초월 시제 어간은 이 어미는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그래서 R나 L을 쓰는 형태가 있고 또 이르 형태를 쓰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머스느즈 르트펜을 쓰는 이유는 청유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초월 시제도 지난번에 그 박스를 우리가 한 것처럼 24개가 가능한 거죠. 24개가 가능한 거죠. 박스가. 그래서 긍정이 있는 거고 의문이 있는 거고 또 아니죠.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고 의문이 있고 의문 부정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개, 6개 해서 24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의문문이기 때문에 2인칭의 복수 형태만 지금 저희가 연습을 하는 거지만 이따가 박스 글상자를 사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요 두 가지 중에서 그럼 뭐를 쓰느냐?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초월 시제도 예외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가 여기에 속하는지 또 어떤 동사가 여기에 쓰는지가 불규칙적으로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요 R나 L는요 어간이 단모음일 때 주로 R나 L을 쓰고 단모음이 아닐 때는 이걸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요
레만을 쓰는 이 의미는 뭐냐면 초월 시제에 이르 형태를 썼을 때 문장이 이 모음 충돌이 됐을 때 개입자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락이 돼서 레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자음 시 레만을 쓴다는 것만 알면은 굳이 요거를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초월 시제를 만드는 어간의 이 어미에는 아르, 에르 어미와 또 이르 모음 조화에 따라서 으르, 우르, 유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되죠. 그리고 의문형이다 보니까 의문어미와 인칭어미와 또 please에 해당하는 터키어 류트펜을 쓰는 거죠. 왜? 청유를 하면서 뭔가를 부탁하면서 류트펜도 안 쓴다? 그럼 뭐 들어줄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영어에서도 우리가 please를 많이 안 쓰는데 사실은 영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please를 안 쓰면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 수가 있대요. 부탁하는 주제에 please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터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부탁할 때는 항상 끝에나 혹은 이 류트펜이 앞으로 가도 돼요. 류트펜 해놓고 부탁을 해도 되고 또 부탁을 한 뒤에 끝에 류트펜을 써도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부터 좀 연습을 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월 시제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했지만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불변의 진리. 두 번째는 반복되는 습관. 세 번째는 뭔가를 부탁하는 청유의 형태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알면서 한번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형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초월 시제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인칭 대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게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동사들이 이제 오는 건데 이 동사들의 맥이나 막을 띈 형태에서 변화형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색깔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을 지금 네 분류의 동사들을 제가 여기서 가져왔어요. 네 분류의 동사들을 가져왔는데 이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연습을 하고 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무스누스 류트펜이라는 형태를 보면은 어디 형태예요? 복수 2인칭 형태의 의문을 우리가 사실은 그 교재에서 하신 거지만 원래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있듯이 24개의 한 단어에 한 동사 하나에 24개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같이 전체적으로 한 번은 보겠습니다. 먼저 야프막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 야프막과 에트맥의 동사들은 이 에르나 아르 형태의 어미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르나 에르는 어디에 쓴다고요? 단모음, 맥이나 막을 띤 형태의 그 어간이 단모음일 때는 에르 아르가 쓰여지고 또 그렇지 않고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단모음일 때는 그러나 에르 아르를 쓴다라고 했을 때 지금 긍정적으로 한번 이 긍정문을 한번 보죠. 평서 긍정문 1인칭 벤, 센, 오, 비스, 시스 온날의 형태는 생략을 하고요. 벤, 자 어간, 얍 쓰고 R을 쓰고 그 다음에 인칭어미를 쓰는 거죠. 인칭어미니까 1인칭의 인칭어미는 뭐예요?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음이 되는 거죠. 점을 찍고 문장에 맞춰졌으니까. 그래서 벤 야파름이 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합니다. 그런 그 뜻을 주로 해요. 벤 야파름. 이건 누가 할래? 벤 야파름. 내가 할게요. 내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죠. 벤 야파름. 그러면 자 긍정의 1인칭 형태가 지금 나왔죠? 형태를 나왔죠? 자 다시 한번 그럼 2인칭은 뭐가 될까요? 그대로 쓰는 거죠. 야파르까지는 거의 똑같은데 대신에 야파르슨, 센 야파르슨, 오 3인칭 오 야팔 생략해서 끝내버리죠. 야팔, 오 야팔. 야 이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오 야팔, 알리 야팔, 아흐메드 야팔, 아타투르크 야팔 이런 식으로 대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복수는 뭐예요? bis 야파르스. bis 야파르스. 이거 누가 할래? bis 야파르스. 우리가 할게요. 또 3인칭 2인칭 복수 야팔 똑같죠? 인칭만 지금 인칭 어미만 달라지고 있어요. 일단 단모음일 때 야품하기 단모음 형태에서 R나 L을 쓴다는 것만 알면은 모음 조화를 맞춰가지고 L과 R 중에서 R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인칭 어미만 붙여 나가는 거죠.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에 따라서 바꿔나가는 거죠. 3인칭 복수 마지막 할까요? 야팔 라르가 되는 거죠. 야팔랄. 그들이 할 거예요.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이 펜을 갖고 태블릿에 쓰고 있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되고 실수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기는 불가능해요. 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맥의 부정 형태. 아유, 또 그랬네. 이게 보니까 태블릿처럼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손가락으로. 자, 예맥을 갖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부정. 예, 맴이에요. 레르는 이제 라이브 부분은 사라진 거죠. 예맴. 벤 예맴. 야, 이거 상한 거 누가 먹을래? 상한 거. 벤 예맴. 난 먹을 수 없어. 나는 안 먹어. 난 안 먹을 거야. 벤 예맴. 부정 형태. 자, 예, 메신. 부정 형태, 인칭 어미. 3인칭. 철수. 예메스. 철수 먹지 않아. 철수 안 먹어. 예메스. 미안합니다. 요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메스. 말은 예메스로 해버리고 순간적으로 레를 써버리네요. 벤 예메스. 철수 예메스가 되는 거죠. 바로 어간에다가 메스를 붙인 형태죠. 비스 예 메 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1인칭에서는 맴을 썼고 1인칭 복수에서는 메이즈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2인칭, 3인칭 다 메스를 쓰고 있죠. 2인칭 복수 예 메스 시니스. 3인칭 마지막 예 메스 레. 이렇게 복수가 됐죠. 의문. 아유, 실수했네. 이게 아니라 의문은 뭐예요? 예르밈. 벤 예르밈. 내가 그걸 먹겠어? 이 뉘앙스예요. 내가 이걸 먹겠어? 벤 예르밈. 벤 예르밈. 센 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뭘 써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얘기하셔도 좋죠. 이제는 좀 반복하고 있으니까. 예르미슨. 센 예르미슨. 철수 예르미. 철수가 먹을까? 비스 예 미스. 시스 예르미스니스. 이거 드실래요? 시스 예르미스니스. 오늘 예르레르미. 인칭어미가 여기 붙고 의문어미를 공통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부정은 역시 평소 부정의 의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 자꾸 실수하네. 써보니까 이상하니까 예메스밈이에요. 예메스밈. 다시 예메스밈. 2인칭 예메스 미슨. 부정 의문. 3인칭 예메스미. 1인칭 복수 비스 예메스 미스. 2인칭 복수 시스. 다 공통이죠. 예메스 미스니스. 3인칭 예메스 여기 붙죠. 레미.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의문 형태 중에서도 2인칭 단복수를 쓰니까 보세요. 요 형태. 예르미슨. 친구 사이에서 병칭으로 예르미슨 이러면 먹을래?
예르미슨 혹은 2인칭 복수 예르미스니스 드시겠어요? 먹으시겠어요? 라고 우리가 말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드실래요? 예르미스니스 예르미스니스 예르미슨 예르미스니스 사실은 이제 회화에서 교재 강의에서 계속 쓰는 게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은 초월 시제 중에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엄연한 규칙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닌 초월 시제가 생활 회화에서 다른 것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을 하고 규칙을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생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왕 하는 거 잘 그 규칙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셔야 돼요. 요거를 못 넘기면 다음에 나오는 문법이 계속 겹쳐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절망,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만 제대로 이해해놓고 기본적인 거를 잘 갖춰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응용이고 또 조합이고 규칙적인 것의 반복이에요. 물론 불규칙적인 거는 외워야겠죠.